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는 일일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두려움일까요? 혹은 모든 것을 참고 살아왔는데 그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보다 더 무섭고 더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바람난 남편을 참고 살아온 한 여인이 노년에 이르러 진짜 두려웠던 것이 사실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 끝에 그녀가 발견한 더 무서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찾아온 분의 이름은 박영희 씨였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곧은 허리와 깔끔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어서는 남편이 바람 피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깨질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남편의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더군요. 그녀의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외도를 반복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던 남편은 이따금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고 가정은 늘 그녀의 희생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녀는 자녀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리쳐 따진 적도 많았어요. 울고 매달려 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죠.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식들도 성장했고 이제 모두 독립해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문득 새로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옛날처럼 바람을 피울 힘도 없어졌어요. 이젠 외도도 폭언도 사라졌죠. 그런데도 제 가슴은 더 답답해지더군요. 왜일까요? 남편의 외도가 끝났는데 저는 오히려 더 무력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진실입니다. 상대가 외도를 멈추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남아있는 수십 년의 상처와 공허함은 여전히 나를 지배합니다. 더 이상 남편이 무섭지 않은데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린 시간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영희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남편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고 살아온 시간들이었구나.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직면하며 스스로를 회복해 갔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자신이 느낀 이 공허함이 단순히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외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울음을 삼켰고 이혼이라는 선택조차 두려워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제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만이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군요. 남편이 늙어 병약해지면서 이제는 외도를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술자리도 줄었고 폭언도 자연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게 싸울 일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의존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어느새 그녀에게 병든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변할수록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갔습니다. 이젠 남편이 날 괴롭히지 않는데도 내 안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매달리며 살아온 세월 동안 내 자신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약해지니까 나는 내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없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제야 박영희 씨는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 뒤에 문득 찾아오는 낯선 공허함. 이 공허함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두려운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박영희 씨는 그때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예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새로운 취미들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배우고 싶었어요. 꽃꽂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내가 뭘 만들고 뭘 표현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기쁨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그림자 밖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잃고 나서도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번에는 박영희 씨가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회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가는 장면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의 작은 변화는 마치 봄눈이 녹듯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중심으로 돌던 일상이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꽃을 다듬고, 저녁이면 산책을 하며 가벼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꽃꽂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과 서로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볼 겨를이 없었대요. 서로의 공감 속에서 박영희 씨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외도만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진짜 문제는 자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잃고 살아왔다는 사실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갔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조금씩 찾는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는데 이제야 박영희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에는 늘 흔들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런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에게 헌신하며 살아주길 기대했지만 이제는 아내가 자신의 손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냐?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배우고 다녀? 남편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니까 재미있어.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전이라면 그 한마디에 눈치를 보고 곧장 스스로를 자책하며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영희 씨는 남편의 표정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서 그녀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남편의 잔소리를 더 이상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말엔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끌어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딸이 말하자 박영희 씨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거든.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안아주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정작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에게 휘둘려 사는 동안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외도, 배신, 폭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그 공허함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은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견딜 수 있고 의미를 잃을 때 절망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박영애 씨가 어떻게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의 변화는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계획으로 하루를 열고 닫았습니다. 새벽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랜만에 다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결혼 전에 즐기던 취미였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손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잊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나를 얼마나 잃어버렸던 거지. 피아노 선생님도 그녀의 손가락을 보며 놀랐습니다. 박 여사님, 손끝 감각이 살아있네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감을 찾으실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박영희 씨는 마음이 묘하게 울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울컥함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자신의 한 조각을 다시 찾은 듯한 벅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야? 괜히 체력만 소모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그녀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거야.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다투고 상처를 주었겠지만 박영희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온 또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가정 돌보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근데 이젠 우리도 우리 삶을 좀 살아야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영희 씨는 점점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는 위로,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 가장 후회되는 건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늦어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애처롭던 눈빛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오히려 박영희 씨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너라도 옆에 있어줘야 할 거 아냐?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당신 옆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독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돌려주거나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박영희 씨가 어떻게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이루며 이제 스스로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하는 마지막 장면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의 독립은 이제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완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보기 좋아요. 요즘 얼굴빛이 다르세요. 이젠 늦게나마 제 인생을 사는 중이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내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삶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열리는 여행 동아리에 가입해 소도시 기차 여행을 다녔고 문화센터에서는 수채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역시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강요나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들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걸 결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허락 없이 매일 일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당신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예전엔 나한테 의지도 하고 뭘 하든 항상 내 허락을 구했는데. 박영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나를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누렸던 아내의 희생이 사실 얼마나 깊은 고통 위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런 남편의 후회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죄책감을 보듬어야 할 책임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뒤늦은 후회를 보며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알거든요. 자식들 또한 처음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낯설었지만 차츰 그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라도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용기 얻어요. 박영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시작한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마주해야 할 진정한 두려움과 자유입니다. 바람난 배우자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내 인생을 잃고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다시 나를 찾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결국은 희미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번에는 박영희 씨가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마지막 순간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영희 씨의 긴 여정은 마침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약한 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박영희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도리만 다하고 남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아주던 시절은 끝났어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고 당신도 당신 몫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깊이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구나.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 몰랐는데. 박영희 씨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그의 후회도 그녀의 감정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은 사람은 남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마침내 스스로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즐겁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웃고 피아노 교습소에서 새로운 곡을 연습하며 작은 성취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순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 나이에 저렇게 스스로 빛나는 분을 보긴 쉽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채워가는 게 이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늦게 배웠지만 배우고 나니 이렇게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땐 바람난 배우자, 배신, 폭언 같은 일들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복수도, 진정한 치유도 결국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결코 나를 망칠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랜 세월 상처와 희생 속에서 내 삶을 잃고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